김진규님께서 어제 데프리카 다녔는데 정말 다르더군요. 대구를 요즘 이렇게 아프리카라 붙여서 치킨 보내드릴게요. 네. 2304님이 제가 늘 말씀드린 최저임금 문제는 정부가 욕심을 세금을 징수하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없애는 게 제일 빠르게 따는 거예요. 500원짜리 껌 하나 사면서 손님들 카드 내미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번 달 카드 수수료 163만 원 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김방희 소장이 정가의 보도처럼 뭐 좀 해갖고 자영업자 힘들면 카드 수수료 낮추겠다는데 더 낮출 건 있습니까? 뭐 소상공인 페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번에 네. 하겠다는 건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보급되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은데 뭐 방향은 맞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경제특강 시간입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 갖고 오셨어요. 음원시장을 갖고 오셨어요. 네. 요즘 음원시장 흔들고 있는 역주행 논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엄청나게 유명하지도 않은 가수가 그렇다고 특별한 화제도 안 된 상황에서 발표된 지 꽤 된 노래가 갑자기 음원 차트 1위에 등극하는 겁니다. 네. 뭐 아이돌 다 제치는데요. 올해 들어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네. 음원업계는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동원해서 이걸 사고 있다. 당사자들하고 소속사는 물론 이제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번에는 아예 이제 음원업계가 정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이것도 안 되면은 검찰에 고발해서 진상 규명하게 할 방침이라니까 의혹이 풀릴지 관심이 갑니다. 이걸 어떻게 경제를 이어갈지는 제가 참 기억하고 예. 실제로 노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저는 없거든요. 네. 수준이 이제 7, 80년대 가수 모모랜드 얘기를 우리 직원들이 하길래 네. 놀이공원 이름인 줄 알고 망신당했던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경제 현상이 하나 들어있고요. 모모랜드가 가수입니까? 모르겠어요, 김 기자. 네. 큰일 났군요. 네. 방송하시는 분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또 들어본 현상인데요. 네. 이걸 잘 활용하는 법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주행.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노래가 요즘 왜 떴지?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네. 최근 예를 들어도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네. EXID의 어디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그냥 그러니까요. 네, 대박이 났다는 그런 경우는 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 KBS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이제 아이돌 앞에 출연을 했는데 워낙 특이하고 재밌어서 젊은이들한테 주목받았고 네. EXID 같은 경우는 직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팬들이 찍어 올리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춤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역주행한 케이스인데 흥미로운 건 이제 음반, 앨범을 내던 시대에는 역주행이 다반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반 발표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에이 나 가수 그만둘래 하다가 길 걷는데 자기 노래가 나와서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럽니다. 제가 술 많이 마시면 부르는 노래가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라는 노래인데 네. 이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요. 이거예요? 그렇죠. 윤 PD가 찾아냈군요. 네. 여기 원고에 있으니까 이걸 그렇군요. 당돌한 여자. 네. 그 신곡을 발표하면 이걸 이제 대중들한테 소개할 채널이라는 게 라디오 방송밖에 없었어요. TV 방송은 워낙 유명 연예인들의 판이었고 네. 그 당시가 아마 음악 PD들의 전성기간이었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신곡이 좋아도 알려질 기회가 없으니까 비유하자면은 제조업체에서 정성껏 상품을 만들어도 이거 대형마트 진열장에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팔릴 수가 없었고 역주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네. 역주행 시대였다. 음반 시대는. 근데 음원 시장이 되면서는 이게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아니 음원 시장이 되면 역주행은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 많이 줄었어야 이제 정상이죠. 왜냐하면 네. 음원이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파일 형태로 곡을 전달하는 거니까 곡을 듣고 남들한테 보내는 방식이 너무 빠르고 편안하고 싸진 거죠. 네. 예전에는 그 좋은 노래 하나 발굴하고 친구들한테 추천하려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앨범 사야 되고 동네 가서 그 앨범 우리 집 와서 한번 들어봐. 다 같이 모여서 네. 그리고 이제 추천했는데 지금은 뭐 그 모바일 메시징으로 그냥 네. 클릭 한번 해주면 남한테 가는 거니까 네. 이 음원 시장으로 바뀌면서 역주행이 사실은 많이 줄었고 또 예전처럼 몇 년씩 있다가 역주행하는 게 아니라 뭐 늦어도 뭐 한 두석 달 만에 역주행하는 경우가 는 거죠. 네. 음반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또 아이돌의 등장도 이런 반응이 즉각적인 원인이 됐다 그래요. 서태지 이후에 아이돌들이 가요계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팬층이 다 10대로 바뀌면서 이 10대들은 이른바 빠라 그래서 특정한 아이돌을
노래만 소비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음원 클릭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역주행 상황이 지금처럼 많이 벌어지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인기 노래의 돌발 현상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이돌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제가 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음원 차트 정상 차지해가지고 지금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어제도 보니까. 저기가 입장 발표하고 그랬던데. 그렇죠. 네, 저 박진영 씨가. 네. 네. 그렇습니다. 현 안 되고 닐로 먹기. 손 안 대고 날로 먹기가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오타인 줄 알고 뭐 요즘 애들이 이렇게 오타에 신경 안 쓰나 그랬더니 여기에 등장한 두 단어가 역주행의 주인공들입니다. 네. 가수 이름들인데. 션하고요. 네. 닐로라는 가수가 있군요. 네. 네. 제가 흥미롭게 그래서 본 션 건 안 되고 닐로 먹기. 그렇습니다. 네.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이 역주행 가수나 소속사 음반사들이 낸 해명인데요. 공통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떤 마케팅이냐.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상에서 대중가요와 관련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러니까 팔로워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계정에서 이 곡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떤 한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마케팅사가 집중적으로 좀 육성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도 좀 나중에 확인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고른다는 행위는 굉장히 사적인 취향과 스타일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네. 아, 난 이 노래가 좋아. 그래서 이 노래 들을래 이런 건데 이런 일조차도 상당히 남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더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소비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거죠. 아니 우리 영화 볼 때도 요즘 그렇죠. 재밌는 거 뭐니 친구들 많이 본 영화 보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건데. 역주행 논란에서 음원 사이트에 탑 100 지금 탑 100 뭐 이런 그렇죠. 네, 순위 안에 드는 실시간 음원 차트 같은 걸 두고 문제 제기하는 거 같은 맥락.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종신 씨 같은 경우가 지적을 했던데 네. 그러니까 대표 음원 사이트에 보면 한마디로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순위별로 쭉 나오거든요. 네. 그럼 저만 해도 그냥 그걸 놓고 들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 뭔데 이렇게 좋아하지? 근데 일부 아이돌 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 우상의 순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진짜 그야말로 죽자 살자 달려들거든요. 네. 부모님 직업 털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곡과 가수만 다시 인기가 치솟는 일종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네, 쏠림 현상이. 그렇습니다. 네.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자신의 판단보다는 이렇게 남들을 따라하는 걸 경제학에서는 밴드웨건 혹은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 네. 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역주행 논란 당사자들은 불법 영역까지 가지는 않았다. 사재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네. 이거는 이제 추후에 밝혀질 내용이지만 이런 밴드웨건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원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계정을 이용해서 곡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누구 아이돌 나왔다 신곡 나왔다 그렇습니다. 하면 이제 쫙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계정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유명한 아이돌이 아닌데도 되더라는 게 이제 당사자들의 주장인데요. 네. 우리나라 대중가요 팬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중심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음원 시장의 규모와 폭이 좁습니다. 한 80만 개 정도의 클릭이 있으면 음원 차트 정상에 설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낯선 노래가 1위에 있으면 사람들 심리가 또 그렇거든요. 이게 뭐야 하고 또 클릭해서 들어보는 거죠. 네. 밴드웨건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이 효과는 사실은 유행의 어떤 기반이 되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걸 잘 활용해서 아까 그 보물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증시나 외환시장 같은 곳에서 가격 조작, 시세 조정을 벌이기도 합니다. 남들 네. 하는 대로 따라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리가 전부 아파트 살 때는 전부 살려고 달려들고요. 그렇죠. 아파트 팔려고 할 때는 또 전부 팔려고 달려들잖아요. 밴드웨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는 뭐 편승 효과, 전시 효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던데 경제학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동조 효과 정도가 좀 나은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더 와닿네요. 동조 네. 효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밴드를 실은 마차입니다. 네. 행사나 퍼레이드 할 때 미국에서는 이제 밴드가 앞장서고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뒤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게 일종의 전통으로 굳어졌는데 역사가 꽤 됐더군요. 보니까 네. 19세기 중반에 서커스단에서 시작을 해서 20세기 초에는 주로 정치 행사, 대선 같은 데서 이런 밴드웨건을 앞세워서 따들썩하게 행진하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왜 소독차질 똑같은 거죠. 막 따라가잖아요. 하얀색 그 뿌리는 그리고 거. 남들이 네. 따라가면 또 따라가는 거죠. 네, 네. 이런 관행이 전통이 되면서 이제 밴드웨건이 관용구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그 관용구를 활용한 겁니다. 이 밴드웨건에 올라타자. 그 얘기는 남들 하는 대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지금 일상으로 쓰던 걸 뒤늦게 용어화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남들 따라한다는 게 이제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게 효용 같은 거 따져보고 가격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니까 비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전에는 비합리적인 거다. 네. 남들한테 이제 동조화의 압력을 느끼는 거다. 튀면 욕먹으니까 중간이라 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합리적인 행위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남한테 정보를 얻는 행위다. 내가 일일이 다 어떤 상품이 좋은지를 체크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가 필요한데 남들이 이미 다 해놨지 않냐. 그래서 음원 차트 1위 나온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 탐색 비용, 정보 네. 탐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 생각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상당히 비합리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건 가로 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한다면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것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제학의 흐름은 있지만 네. 여전히 대중 심리와 관련한 비합리적인 충동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시면 영화의 메카라는 그 헐리우드 대로 주변에 영화관이 6개 정도가 있더군요. 네. 많은 영화 애호가들이 이제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족끼리 연인끼리 뭐 우리나라처럼 나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영화관 갈까, 어떤 영화를 고를까를 유심히 살펴봤더니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 사전 탐색을 한 후에 이미 결정해서 집에서 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10명 중에 6명 정도는 그냥 길을 걷다가 충동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줄 많이 선데? 줄 제일 길어요. 이게 블록버스터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줄 많이 서니까 네. 그 도로에 블럭이 깨져요. 하도 줄 많이 서서. 블럭 깬다 블록버스터군요. 블록버스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티즌들도 보니까 남들 보러 가는 영화 보러 가더군요. 톰 크루즈 나온 영화 보러 가고. 네. 아무리 저 의미 있고 좋은 영화가 나왔다 그래도 예전엔 영화 비평가들 평을 중시했는데 요즘은 그 네티즌 평 중시한다는 게 조금 달라졌다면 달라진 거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떤 가게나 점포에 올 때 늘 그런 말씀하세요. 인테리어 비용이 제일 부담된다. 몇 억씩 드니까. 근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테리어는 꽉 찬 손님과 줄지어 선 손님입니다. 네. 최고의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식당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네, 주차장에 차 많은 식당, 맛있는 식당이라는 인식이 있죠. 좀 비싼 차는 또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인테리어 양평이나 남양주 놀러 가다가 그거잖아요. 야 사람 많은 식당 가잖아요. 밴드 네. 웨건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테리어는 접어두고 초반 업장에 사람들을 어떻게 가득 차게 할 거냐, 또 그 네. 가득 찬 사람들이 흥이 넘치도록 보이게 할 거냐 네.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뭐 알바생 동원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좀 심하고요. 그럼 뭐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라도 이제 매일 와 있게 해야 되고. 네. 이 역주행 논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업계 영향력이 있는 SNS를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요즘은 뭐 2년 없으면 그 돈 들잖아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영향력은 떨어져도 열심히 SNS 하시는 분들 모셔서 매장 평가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적극성을 보이면 네.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자영업의 본질에서 승부가 나기야 하겠죠. 근데 네. 소비자들은 자신의 평가를 하기도 전에 그 매장에 대해서 남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아, 그럼요. 이걸 이제 중시한다는 걸 잊지 마시라. 네. 그런 조언을, 그러니까 밴드웨건을 잘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얼마나 남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끌려다니냐면 저는 그런 거 느껴요. 점심 먹을 때 무심코 이렇게 반찬 고를 때도 앞 사람이 젓가락 간 걸 따라가는 일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런지 본능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럼요. 네, 무시할 수 없고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방희 소장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자, 경제특강 생활경제연구소의 김방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페이스북으로 김태현님이 듣다가 지하철 못 내릴 뻔했다고요. 강대수님은 시장에 돈을 자꾸 풀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오지 않나요? 이게 공식이죠. 네. 수요보다 돈이 넘치면, 공급된 돈이 넘치면 가격이 오르고 돈값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와야 하는데 잘 안 옵니다. 오긴 오는데 미국도 그렇고. 돈이 어디론가 자꾸
그러니까 논이 있으면 돈을 자꾸 시장에 공급하면 그러니까 물꼬를 터주면 물이 적정하고 벼가 자랄 만큼 돼야 되는데 어딘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자꾸 물을 들이부어도 물이 적당하게 시장에 안 퍼진 논에 안 차는 것처럼 요즘 우리 시장 경제가 그렇습니다. 네. 어딘가로 자꾸 부가 쏠려요. 그러니까 더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잘 안 오릅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성공회감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